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다음 행동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급하게 섭외했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자, 지난 14일 김여정의 담화 설마 했는데 결국은 폭파가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14일 담화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꺼냈기 때문에 북측의 주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실천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충격 요법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뭔가 지금의 한반도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빠른 속도로 북한 행동을 펼쳤다. 다만 그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우리 당국이나 또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수화기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보낸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을 향해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는 완전히 실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미국 대선이 결국 11월 7일까지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이슈에서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그 이슈가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행동을 통해서 했다. 또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남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곳을 이제 폭파라고 하는 아주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요법을 동원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측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노이 북미 결렬 이후에 남관계 차원에서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또 북측은 지금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코로나19로 북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주민들의 피로 현상도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거스르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까지 북한이 강경 말폭탄 그다음에 행동까지 가는 그런 수순을 보여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6.15 선언 20주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돌릴 수 없다. 약속을 좀 지켜달라 8천만 국민과 함께한 약속을. 이런 담화가 나온 다음 날 폭파했단 말이죠. 이거 시기도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조율을 했겠죠.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이 행동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김일성 주석 때나 또는 김정일 위원장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이른바 꺾어지는 해 또는 공식적으로 기념할 만한 그런 시간들은 좀 피해서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지금 집권 이후에 또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은 거의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최대한 그 충격요법 속에서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시점이라면 그렇게 남관계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그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100억 원 그렇습니다. 돈을 들어서.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건을 폭파했다고 하면 그 다음 네네. 단계는 무엇이냐. 결국은 또 다른 도발 혹은 무력 행사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시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무력 행사의 범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충돌의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 북측에서 지금 총참모부 공동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비무장지대에 북한 인민군대가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GP가 철수가 됐는데 또 비무장지대에 북한 남한 군인들, 한국군, 국군까지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다시 북한이 군대를 거기에 들여보내겠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남 전단 살포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북한이 행동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남북 간의 충돌 또는 남북의 어떤 군사적으로 격렬하게 갈등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예고한 바는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북한이 거기까지 갔을 경우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또 북미 관계 부분도 역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행동을 한두 개 한 다음에 남측과 미국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 그것을 우선 주시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은 결국 지금의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우선 대북 전단 살포의 중지 25일 날 뭐 일부 단체가 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법적인 측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법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9.19 합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북측에 명확하게 설명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당장 특사 파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북미가 대화 또는 미국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남관계의 자율성들을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는,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였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연일 남북 관계가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기강회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든 평화로운 상황이든 군의 기강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공군의 황제 복무병사와 황제 근무 간부의 사례가 공분을 사고 있죠. 기강뿐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네.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비위에 관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라 하면 이 공군에서 수사, 재판, 징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 기강이나 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이제 무단지각 조퇴, 그리고 부정수당 횡령, 그리고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이 탈법 행위를 한 건데요. 일반 회사로 치면 사실 1년에 3분의 1 이상을 지각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조퇴를 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수당을 챙겨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문제일 텐데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뭐 비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익수 씨가 주장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전 대령이 해명을 하기로는 자기는 이제 수당을 횡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 수당이 뭐냐면 군 검사 수사활동비입니다. 예. 규정상에는 실제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만 수사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자기는 지금 그 법무실장은 검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무실장인데 자기가 지금 검사로 발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 검사 발령을 내는 사람이 바로 법무실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로 발령을 내놓고 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금 수급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 업무를 안 보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는 해명이 다 앞뒤를 짜맞춰 보면은 스스로 지금 탈법행위하고 있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이분이 지금 180번이나 무단 이탈을 했어요. 2년 동안. 예. 그래서 이 무단 이탈도 지금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속사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한 건 맞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공적으로 손님을 만나고 미팅을 했다고 지금 다 짜맞춰가지고 거짓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의 1년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일 동안 누가 법무관이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부대 밖에 나가가지고 외근을 하겠습니까? 예. 전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지금 짜맞춰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고, 국방부 감찰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대로 좀 수용을 해가지고 별 문제 없지 않냐라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군인권센터는 이 비위 문제를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모아놓은 상태입니까? 이제 공군본부 내부자들로부터, 복수의 현역들로부터, 그리고 또는 전익수 대령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최근에 이제 전역한 예비역들로부터 다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접수를 하고 이 여러 명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킹해서 다수로부터 확인되는 내용만을 오늘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예. 이 개별 제보들 중에 크로스 체킹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하지 못한 사실 비위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익수 씨가 나는 잘못은 없고 저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던데, 사실 저희가 밝히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군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 보네요? 지금 뭐 직무 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이 다 감찰의 영역을 넘어서 불법 행위를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지금 넘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전체 수사, 그러니까 군 안에서 벌어지는 수사도 지휘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법무실장 자리에서 보직 이동을 시키거나 보직 해임을 시켜서 관여할 수 없게 해야지 공정한 감찰이나 수사도 가능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죠. 계속 며칠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병사가 군 간부에게 빨래나 물 심부름을 시키고 또 1인실을 혼자서 사용하고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무단 외출해서 뭐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또 이 병사의 부친이 뭐 거대 그룹의 부회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어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이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병사의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라는 뭐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수사도 지금 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사의 초점이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수발을 들어준 부사관이 금품이나 대가를 받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좀 수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병사가 그 진료 목적으로 무단 외출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청원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보글에. 예. 이게 탈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밝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특혜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사관 개인이 이 병사의 수발을 든 거 외에도 사실 1인 생활실을 쓰게 해주거나 외출에 있어서 특혜를 준 건 이 부사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윗선. 그러니까 최소한 부대장 이상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개별 개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하급자들에게 찾아서 꼬리 자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들이 오고 갔는지를 밝히는데 초기 단계 수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강조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군당국도 특혜는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요.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군간부가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군에서 2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기강회의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 두 사건이 사실 연관이 없는 듯이 이제 연관이 있다고 좀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법무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질서를 세워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법무 기능부터가 이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하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런 제보들이 공군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들이 색출을 당해가지고 보복을 당하는 케이스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홍대병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 이 같은 예하부대 3여단에 있는 예하부대에 있는 한 부사관은 이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상관의 것들을 이제 폭로를 했더니 이후에 보복을 당했다라는 또 제보도 나와 있어요. 국민청원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강회의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군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 이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군 안에 있는 이런 법무나 또는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 같은 내부 통제 장치들이 지금 허울뿐인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내부 고발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